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2020년 재현된다 50만 달러 시나리오 등장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글로벌 M2 통화 공급 확대 흐름이 반복될 경우에 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는데요. 2020년 팬데믹 초기와 유사한 통화 공급 증가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램프 공동 창업자인 제시 마이어스는 전 세계 M2 공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M2는 6개월 만에 129조 달러에서 139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비트코인 상승 전환 시점과 유사한 흐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어스는 M2 증가율이 3월 이후 6.2%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말에도 M2 공급이 21%나 확대되면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6배가 급등했던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강세장을 이어갔는데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엄청난 자금들이 풀렸죠. 그때 한 번에 자금이 확대가 되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M2 공급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과 주식 가격까지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강세장을 이어갔고, 지금의 M2 증가세가 이와 유사하게 전개될 경우 장기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미국 M2는 2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M2와 그리고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세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글로벌 M2 유동성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이 금이 먼저 그 유동성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걸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은 아직 그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들은 결국엔 이제 뒤쫓아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금이 이렇게 과거에 먼저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은 그 후행적으로 요 색이죠, 갈색. 이 오렌지색이 이제 올라가는 요 흐름들, 뒤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세가 나올 때 이제 그때부터 올라갔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들이 이제 금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들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 연준 이 블록체인 금융 공식화 월가 RWA 시동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미국 연준에서 지금 이 주최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인데요. 지금 의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주최를 한 거고,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암호화폐 쪽에 진심인지 이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고, 연준 이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아주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안에는 지금 이제 토큰 증권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 등
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을 핵심 의제로 지금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 토큰화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실무 연구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죠. 연준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지금 토큰화를 정식 의제로 다는 이 첫 사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DRW, 블랙록, JP 모건까지 LJ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청사진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모든 금융이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시스템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 월가에 굵직한 업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블랙록 전체 자산 운용사 순위 1위에 해당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그렇고 JP모건도 이름이 언제나 거론되는 아주 국지의 금융회사들입니다. 자산 운용사들이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 STO나 이 RWA를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고요. JP모건도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베이스에서 이 기관 투자자 전용 달러 예금 토큰을 시범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얼마나 이 블록체인화에 이제 관심이 많은지가 여기에서 보여지죠. 크리스토퍼 윌러 같은 경우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2020년에 그 도널드 트럼프 이제 추천으로 이사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으로까지 이제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직접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사람이겠죠. 그래서 관심이 많고, 지금 암호화폐에도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의도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에 지금 이제 뭐 매도세가 계속해서 되는 것처럼 많이 보이실 건데, 최근에 다시 이제 고래들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조금 이제 달라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최근에 최고의 고래, 그러니까 갈색 고래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갈색 고래가 이제 100만에서 1000만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하는 굉장히 가장 큰 고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고래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 보라색 고래, 보라색이 이제 두 번째로 큰 고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색 고래는 이제 하나로는 약 14억에서 한 144억 원 정도를 이제 주무르는 고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보라색 고래는 이제 10만에서 10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4천에서 한 14억 정도를 이제 규모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고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살짝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고래들이 매도를 보였다가 이 양상이 보라색부터 살짝 꺾여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라색 고래까지 돌려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갈색 고래도 최근에 뭐 이렇게 조정세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더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래들은 이 바닥에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역대 최고 이 비트코인 강세 전환 임박이다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 10만 달러대 고점 구간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시장 반등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커런트 기고자 펠리나이 PA는 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대기 자금으로 활용돼서 이 비트코인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라는 거 이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상 최고치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위한 대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결국엔 이 대기 자금으로서 결국엔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렌 IPA는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ESR 같은 경우 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비율입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 대비 스테이블 코인 보유 비율을 나타내고 이제 과거에 ESR이 급락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고 뭐 부정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는 이 자금이 관망세로 머무르면서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기관 자금 고래 매집 폭발 새로운 불장 예고 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금이 블랙록 ETF로 이동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의 20% 이상을 ETF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는 고래와 기관이 장기 상승을 준비하는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제 장기 상승을 준비하는 신호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혜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상속이나 상속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나 관련된 ETF를 이제 활용하면서 얻는 그런 이제 대출 담보 같은 것들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 거라면 굳이 ETF로 변환을 시킬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래들 30억 달러 규모가 넘는 이런 큰 고래들이 이 블랙록 ETF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금들이 모두 그 비트코인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금 시총, 비트코인 시총보다 더 큰 규모로 증발, 투자자 공포 확산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금의 시총이 많이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금이 단 하루 만에 이제 수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이루면서 역사적 폭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규모의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지금 금 시가총액에서 2조 5천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는 겁니다. 2013년 이후 최대의 2일 연속 하락세. 최근에 이 급등세가 아주 강하게 나왔죠. 이게 아주 과열된 상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과열이 크면 결국에는 이 하락도 큰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금을 다 살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에서 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일어나서 다시 고점을 찍을 가능성들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재차
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이제 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이제 포모 투기 과열이 만든 거품이 이제 꺼지는 결과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에서 사라진 2조 5천억 달러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라진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골드 지금 이제 가격 움직임 보시면 명확하게 급락이 나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모두 음봉으로 감싸는 흐름들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 반등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은 있거든요. 한번 급락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도 있었고 충분히 조정세가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올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의 조정세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격에는 조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